이번에는 3국 송일영 선수 대 김미리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난 두 판이 1-3주전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각 팀의 2주전이 제대로 만난 건데요. 네, 두 선수를 비교해보자면 송혜령 선수는 여자 랭킹 14위, 김미리 선수는 여자 랭킹 16위이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송혜령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어서 랭킹이나 상대 전적은 살짝 송혜령 선수의 우위를 가리키지만 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3승 3패의 송혜령 선수보다 5승 3패의 김미리 선수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보통은 용병이 오더라도 이 팀에서 3주전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충남 SG 골프는 송혜령 선수가 출전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송혜령 선수가 6번을 출전을 했고 김신영 선수가 5번을 출전했었죠. 이번 라운드 전까지요.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는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주전과 비주전을 오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비슷하고 랭킹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팀 내에서도 주전 경쟁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오히려 시합에서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자 바둑리그뿐만이 아니라 바둑리그에서도 특히나 바둑리그는 팀마다 이제 8명의 선수가 있는데 5명이 그때그때 주전이 나가잖아요. 네. 주전 경쟁이 훨씬 이제 치열해서 오히려 그걸 부담으로 안고 안 좋은 내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가차없이 바로 오더 웨가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요. 다른 팀은 그래도 주전과 비주전의 어떤 경계선이 어느 정도 그어져 있는 팀들이 많은데 SC 골프팀은 김신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좀 이렇게 번갈아 나오면서 네. 어느 쪽도 확실한 주전자를 꿰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등판을 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김미리 선수 얼마 전에 아쉬운 패배가 있었죠. 황룡사배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네. 태극마크를 달고 나갔지만 아쉽게 패했습니다. 김미리 선수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세계 여자 대회에 출전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각오가 남달랐을 텐데요. 네, 김미리 선수가 중국 리어 선수의 5연승 중에 이제 두 번째 대국 상대였는데 그 연승에 어떤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황령사배에서는 1차전이 마무리된 상황인데 한국 팀이 좀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그래도 마지막에 급한 불을 꺼서 2차전에 좀 기대를 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선수들도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한 선수들이 많아서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도 좀 경계를 해야 될 선수들이 많고요. 특히 이번 시즌 이 용병으로 출전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류민치안 선수. 네. 99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여자 바둑리그에서도 오전 5승이고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한국의 에이스급 선수들이 숱하게 맞닥뜨려야 할 상대인데 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대국대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여자 대회들이 좀 속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자 대회는 더 생기면 생겼지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최근의 추세는 좀 그런 면이 네.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제 천태삼배, 이 대회는 이제 새로 신설된 대회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대회인데 천태삼배가 들어가고요. 네. 중국 주최 세계대회만 해도 이제 우칭엔배가 새로 생겨서 네. 황룡사배, 우칭엔배, 천태삼배 그리고 국룡산 병선배가 있습니다. 네,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수 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수도 그렇고 백이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초반부터 불꽃이 튀는데요. 여기서 가장 서로 어려워지는 형태로 간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는 진행이 됩니다. 백은 2점으로 키워 버린 다음에 여기 흑도를 제압을 하고요. 네. 흑은 여기를 뚫기 전에 여기 따내는 곳에 돌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여기를 나와 끊어서 이런 진행이 이제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는 그렇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워낙 이 실전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이니까 이런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김미리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어려운 형태로 가는 것을 즐겨하진 않거든요. 아, 이 정도면 감명하게 끝나나요? 네, 저수는 비교적 간명합니다. 백은 한 점 쪽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흑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고 여기를 다가서서 젖히거나 밀어 올리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막을 때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리 선수가 최근에 흑번일 때 좀 밀고 있는 정석 중에 하나가 이 정석인데요. 이렇게 높게 협공을 가서 젖혀 이을 때 아래쪽을 미는 진행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붙이는 진행이죠. 붙이는 네. 진행 네, 종종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석이 나올 확률은 좀 적어 보이네요. 김미리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에서는 좀 어떤 모습인가요? 맏언니인데도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오히려 좀 귀감이 되고 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후배들에 비해서도 뭐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국가대표팀이 한국은 아직 정착이 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고 기존의 선수들은 각자가 연구실에서 알아서 훈련을 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 랭커이고 국가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상위 랭커들도 있어요. 그런데 김미리 선수는 이제 선발전을 치른 끝에 선발이 돼서 뭐 이제 약 1년이 되어 가는데 네.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황룡삽에 참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랭킹으로는 사실 이 선수가 뭐 랭킹 시드를 받거나 혹은 4배수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랭킹은 아닙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한국 여자 랭킹 16위의 선수이니까요. 네. 그런데 국가대표 상비군 리그전, 자체 리그전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권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이제 훈련이 이제 공부하기 위함이지만 그런 것도 좀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꽤 메리트가 되죠. 네. 대국의 어떤 치열함을 좀 더 가져다 주고요. 남자 대표팀만 봐도 뭐 김지석 선수, 박정환 선수, 신진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두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선발전 네. 참가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미리 선수의 저 두 칸 띄는 수 한눈에 봐서는 저게 뭐지 싶은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끊어지는데요. 여기가 선수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100차례긴 하지만 막더라도 네, 이 형태는 끊어지질 네. 않습니다. 막은 수는 여기를 잇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흑의 이교환보다는 백의 이교환이 더 악수입니다. 흑이 괜찮나요? 만약에 먼저 입구자를 했다면 무리 없이 역시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김미리 선수도 이 교환을 미리 하지 않은 것은 네. 이 교환이 되는 순간 이 흑돌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하려고 그 교환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송혜령 선수가 반발을 하고 이런 바꿔치기가 나왔는데 흑도 뭐 불만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단단하게 형태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나와 끊는 수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를 뛴 걸로 봐서는 좌변을 벌리겠다는 뜻은 아니겠네요. 네, 좌변 쪽이 기존의 정석대로 이 라인까지 벌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벌려봤자 날일자니까 그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고 나서 다른 곳을 향할 확률이 높고 그 행마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뭔가 행마에서 강인함이 느껴지는데요. 한 칸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느릿한 행마로 나왔을까요? 한 칸과 여기를 뒀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넘는 게 없다는 거죠. 딱 이 하나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수를 선택을 했는데 뭐 평범한 행마는 분명 아닙니다만 네.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고요. 이 백도를 두텀이나 발전성이라기보다는 여차하면 역습을 가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백도를 차단하는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형태가 답답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흙이 이제 붙여서 나가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이 행마 자체가 좀 비효율적인 좀 똘똘 뭉쳐있는 돌이라서 네. 앞으로 이제 그 차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흙은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변의 백돌 그 진영은 아주 큰 집이 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가 이렇게 전투를 걸어간 것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백돌의 길에서 나왔고요. 범상치 않은 행마의 연속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두지 말라는 행마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 선택하는 수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헤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헤딩한 것이 백이 틀어 막으면 여기 젖히는 자세가 나와서 여기 뚫는 것과 있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이것은 백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하나 머리를 치받아 놨을 때에는 이쪽으로 행마를 펼치거나 한 칸 뛰거나 했을 때 좀 더 자세는 괜찮습니다. 저런 모양이 나왔을 때 백이 젖히고 끊는 것을 좀 방비하는 의미도 있고 아, 네.
또 백이 여차하면 이제 여기 돌이 오는 순간에 이쪽을 치받아서 넘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방비하는 것도 있고 확실하게 양분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주도권을 제대로 잡아보겠다는 의욕이 느껴집니다. 좌측의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의 형태를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격입니다. 지금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갈 때 이어서 이 한 점은 백이 잡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면 백이 망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모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이쪽에서 흙집이 크게 나는 곳은 아니니까 이 돌파 자체가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한 점보다는 이 한 점을 중시해야 된다는 송혜령 선수의 선택은 정확합니다. 끊는 건 바로 축인가요? 이곳이요. 네. 네, 아슬아슬하지만 축이네요. 지금 네. 이쪽 돌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흙도 사실 당장 여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고 백도 그냥 이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두 선수가 모두 기세의 진행이에요. 하나 교환을 시키고 나서 뭐 이쪽을 는다든지 형태를 정돈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미리 선수의 생각이고 여기를 건너붙인 수는 이제 당연히 끊게 될 텐데 흙이 이렇게 단수 친다면 이 타이밍에 여기를 뚫어서 흙이 들여다본 수를 거의 헛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백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송혜령 선수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을 때 여기를 느는 게 가능해야 지금 이수가 의미가 있고요. 여기 단수 쳐야 되면 이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변 흑돌 걸리지 않을까요? 끊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끊었을 때가 백도 문제이니까 뭐 이렇게 둔다면 거의 사실상의 차단이긴 한데 여기 끊는 수상전, 흙이 이쪽 끊는 반격 이런 것을 모두 견뎌내야 합니다. 여기를 뒀을 때는 건너붙이면 여기를 둬서 끊으면 이렇게 돌파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흙이 여기 끼어 있는 게 선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끼어 있고 중앙을 받을 때 여기 끊는 것까지 백이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쪽에 약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쪽으로 밀어서 선택을 했고요. 누가 더 급해 보이나요? 갑자기 국면이 너무 험악해져서 네. 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인데요. 제가 흙이라면 여기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 부분 한 칸 띄면서 모양을 정돈하는 편이 진행보다 낫지 않나 싶은데요. 김민희 선수는 오늘 뭔가 수들이 계속 비슷한 느낌을 줘요. 여기 느는 수도, 치받는 수도, 여기 한 칸 띄어서 두는 수도 전부 다 강한 압박입니다. 송혜령 선수도 뭐 전투를 마다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때이르게 난전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이 네. 득본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상변의 세 점도 살리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흙이 좀 양쪽에 하나 걸리지 않을까요? 중앙 석점과 상변의 흙돌. 지금은 확실히 백이 흐름이 좋은 것이 네. 이쪽을 노릴 수 있고 지금 여기도 백이 두면 흙이 크게 손해를 본 형태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버텨갑니다. 중앙을 받질 않았네요. 중앙을 나와 끊는 게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것까지 뭐 백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끊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합니다. 네. 있고 받을 때 여기를 나와서 끊는다면 흙은 여기를 끼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끊는 게 곤란하니까 백이 이쪽 부분을 지켜야죠. 네. 그때 여기 느는 게 또 중앙 쪽으로 선수예요. 받아야 되고요. 그때 여기를 끊어갔을 때 이 수읽기가 되나요? 한쪽이 무조건 걸린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 여기 흙돌이 이런 곳에 오면 네. 여기 장문이 있죠. 그래서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를 둬도 김민희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이면 단수 치고 밀어서 백도를 잡는 것과 장문을 씌우는 게 맛보기입니다. 네. 흙수는 5수니까 백이 좀 곤란하네요. 생각보다 백이 끊기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네, 백은 이제 상변 쪽을 제압을 했는데 네. 이 정도의 흐름이라도 확실히 송혜령 선수가 좀 잘 풀렸어요. 상변에서 흙이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중앙은 아직까지 제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중앙 건드리지 않고 우상귀의 흙을 다시 한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확실히 흐름은 백이 좋습니다. 그쪽이 안에서 흙이 못 살아있는 형태라면 김미리 선수가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곳을 쭉 밀어서 나오는 형태가 됐을 땐 네. 흙의 흐름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변에 백집도 생기고요. 자체 내에서 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김미리 선수의 입장입니다. 김민희 선수가 확실히 네.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타개를 하는 입장이지만 좀 강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손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지. 지금
빨리 살러 가도 급해 보이는데 여기까지 협공을 할 수 있나요? 상편 쪽에서 뭔가 버티는 수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 안에서 못 살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끊는 게 이쪽을 봐서 선수이니까 받을 때 이쪽 뭔가 해서 지금 내려서는 것도 흙이 여기를 내려서면 여기 끊는 걸 봐서 선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안쪽에서 지금 안형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사실 송혜령 선수는 지금 그냥 4점을 잡기만 해도 흐름은 괜찮아요. 네. 4점을 잡고 흙이 안에서 살 때 백이 먼저 중앙을 선택하든 아니면 이런 데 걸치면서 선택을 하든 흐름은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골을 외쳤어요. 네. 좀 더 득을 보자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 패 형태가 나죠. 흔히 이제 2단 패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네, 실전에서도 저런 형태가 많이 등장하는데 네. 지금 단수 친 방향 그쪽으로 두는 수가 백이 따내면 뒤에서 단수를 치고 네. 여기를 내려섰을 때는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맥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따냈고 흙이 이제 여기를 두면 이것이 흔히 2단 패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백은 한 수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흙은 2패를 하다가 따낸 뒤에도 백이 패감을 썼을 때 한 수로 해소가 안 돼요. 이런 것을 2단 패라고 하죠. 네. 흑에게 조금 불리한 2단패가 나왔습니다. 백도 부담은 있어요. 상변의 넉 점이 어마어마한 녀석이기 때문에 패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질렀고요. 네, 강한 선택을 했고 네. 2패를 백도 분명 부담이 있습니다. 2단 패이기 때문에 흑보다는 패 자체는 여유가 있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데 패감을 쓸 여유가 아예 없는 것이 이 돌들이 잡히는 순간 연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 백돌 전체가 이 흙을 잡고서 살아있었는데 이제 흙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데 단수 치면 지금 이 백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도 자체 패감을 찾고 있고요. 김미리 선수 이 버티는 선택이 그럴듯합니다. 더 이상 백이 패감이 없나요?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를 패를 졌을 때 우상기 패를 졌을 때 이 백돌과 연관 지어지는 큰 패감을 백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 약간 악수인데 사용하네요. 집으로는 조금 보태줬습니다. 집으로도 못해줬고 네. 이 중앙 쪽에 백돌을 살려 나오다 보면 이런데 이제 백돌이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흙을 봉쇄하고 있는데 끝내기 위해서 좀 득을 보려고 할 때에도 이 끄는 수는 흑돌을 좀 더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패감 하나하나가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요. 지금 김미리 선수가 밀어가는 패감으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 그러자 끊었습니다. 패는 해소가 됐습니다. 따내고 흙은 끊고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귀에서 한 10집 정도 백이 득을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흙도 타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고 늘었을 때 네. 여기를 잡는다면 중앙 쪽에 들여다보는 게 항상 흙은 선수죠.
그렇다면 여기를 끊어서 축으로 잡는 것과 여기를 돌파하는 것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고 연결을 해야겠고요. 이 정도면 이제 살았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타겟는 확실히 흙이 잘 네. 됐습니다. 이쪽 부근에 애초에 이제 여기 4점을 그냥 잡고 흙이 살고 백이 손 빼는 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 백집이 한 10집 늘었고 흙집은 아까 그렇게 됐을 때 한 5집 내고 산다면 지금과 비슷합니다. 한 집으로 10집 차이인데 지금 실전의 흐름에서는 중앙 쪽의 백돌이 거의 자연사 분위기로 가거든요. 아, 여기 지금 끊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백돌을 연결시키고 흙은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점점 중앙 쪽 흙의 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중앙 쪽에 2점을 살려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도 거기 끄는 수는 조금 아쉬운데요. 좀 아까운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흙이 두면 오히려 백이 지금 끊어지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끊어지니까 백은 이 수가 자신의 돌을 연결시키면서 선수로 이제 흑돌을 괴롭히는 수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흙이 살게 되는데 끊는 교환이 없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의 이런 처리라면 뭔가 이곳 타계에서는 김미리 선수의 버팀이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송혜령 선수가 확실히 좋은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졌네요. 그래도 빛나는 자리를 백이 네. 먼저 선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면 중앙 5점을 살리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바둑판에 딱 반, 상변 쪽이 채워졌고요. 자, 이제 나머지 하변 쪽에는 또 어떤 진행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미리 선수가 우상 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타계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바둑 자체를 완벽하게 역전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송혜령 선수도 나름의 실리적 성과를 얻었고 이 자리를 선점해서 바둑은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감각입니다. 그런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한 칸을 띄거나 해서 받으면 지금 당장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게 좀 싫었던 것 같네요. 한 템포 빠르게 네. 그곳을 붙이면서 이 흑돌 임시 방편으로 좀 탈출시켜 놓고 나서 이제 여기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침착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쌍방, 네, 지금 급하게 생각되는 자리 이 자리인데요. 송혜령 선수가 여기를 두면 이 2점을 살려 나왔을 때 이 흑돌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흑도 행마가 지금 자유롭지가 네. 못하죠. 이런 데 두면 이렇게 밀고 계속 밀다 보면 여기를 두들기는 것과 2점을 살려 나오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흑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흑이 하변 쪽 처진 나를자를 그 중앙 쪽으로 착수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김미리 선수 형세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집이 흙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김민희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아, 백이 막는다면 일단 흑의 행마가 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닿질 않았는데요. 여기 붙이는 수를 좀 방비하는 건데 네. 저 교환 자체는 여기를 이용했을 때는 조금 아까운 의미도 있죠. 김민희 선수가 이곳에서 공격에 실패를 했고 송혜령 선수가 처리가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쉬웠지만 이쪽 부분 처리 지금 네. 일단 집으로 상대의 모양을 깨면서 백돌이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이 돌 타겟에만 성공을 한다면 흑집이 15에 17, 18, 23, 30, 40집, 40집 조금 강합니다. 백이 한 45집 나거든요. 지금 집으로는 김미리 선수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지금 타겟을 잘 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근데 이제 여기 타겟 끝이 난 후에 이 부분에 백돌이 끊어지는지 또 이쪽에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여길 끼우면 이렇게 둬서 양단수가 되지만 흙이 먼저 이런 데를 끊어가면 아래로 받을 수가 없네요. 아래로 단수 치면 혹은 뭐 이쪽으로 단수 네. 쳐도 여기 단수가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흑이 연결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결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김미리 선수가 지금 이쪽 부분에서 행마는 딱 여기 끊는 수 하나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쪽이 꽤 불안합니다. 백도. 앞서 개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없다면 지금 바둑은 흑이 어렵습니다. 사실 송혜령 선수가 이런 약점을 남기지 않고도 쉽게 타겟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였는데 역시 두고두고 생각되는 것이 이 한 칸 뛰는 교환 이런 네. 것은 좀 이상해 보이네요. 아까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의 돌에 젖혀서 압박을 가하면서 타겟했다면 집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여기 싸움이 누가 열다고 보기도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지금 확실히 도처의 백의 약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행을 했습니다. 끊기 전에 먼저 우학 위에 백돌을 건드려서 연결도 시켜놨고요. 지금 이 수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여기 승부네요. 연결이 필요한데요. 지금 찝었어요. 찝었다는 것은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버티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때만 이 찝는 교환이 득이 되죠. 끊는 것을 네. 없애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통할지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백돌 전체와 수상전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죠.
이렇게 되면 뭐 백도를 당장 끊거나 아니면 흙의 연결은 어려운데요. 김미리 선수 계속 움직입니다. 단수치고 이을 때 네. 지금 수상전으로 갔을 때는 흙이 약간 수가 부족해 보이고요. 여기를 호구 쳐서 패를 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기를 있는 것은 백이 네. 젖혔을 때 이 백돌도 물론 못 살아있죠. 흙이 틀어막으면 수상전은 가는데 이 뒷수가 많아서 흙이 수상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호구를 쳐서 수상전이 아닌 자체에서 좀 탄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로 호구 친다면 네. 단수 치면 여기 패를 버틸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백에 걸립니다. 단수 칠 때 있는다는 게 아니라 패로 버텨서 백이 뒤로 후퇴하면 여기를 둬서 이제 안에서 삶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고 김미리 선수의 승부수 일단 수를 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도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꽃놀이패는 아닙니다. 지금 패를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확실히 송혜령 선수의 이쪽에서의 타기가 좋진 않았던 것이 백이 원래 여기가 위험하지 않았고 여기가 수가 나지도 않는 자리였는데 이쪽 부분에서 행마가 역시 안 좋았고요. 김미리 선수가 여기 붙이면서부터 이 처리가 좋아서 지금 반격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를 지금 양보를 했을 때에는 아까에 비해서 집이 대폭 줄어들면서 네. 이것은 전혀 다른 형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찌를 때 여기 이은수는 뭐죠? 그렇네요. 지금 착각한 것 같은데요. 여기 끊는 게 여기를 흙이 끊었을 때 이게 선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 여기를 잊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착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백이 한 수 부족으로 보이지만 지금 흙도 세수, 백도 세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지금 안쪽에 자충이라서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연결할 수 있었던 자리를 지금 연결을 일단은 아, 네. 안 했습니다. 우변이 끊기는 게 선수가 된다고 느꼈다면 우하 전체가 또 흔들리는 거니까요. 아니면 지금 송혜령 선수가 지금 패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었을 때 패감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이 패를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손해를 감수한 것인데 이럼 더더욱 이 패가 최후의 전투가 됩니다. 이제 서로 팩감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곳에서 흙이 공짜로 여기 잡는 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네. 거두고 지금 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게 있는데 백이 여기 붙이는 수를 통해서 살아 있으니까요. 흙이 이런 데 두는 게 다 지금 선수로 처리가 되고 백이 살 때 여기 끊는 것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속기바둑으로 이 대국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정말 뭐가 오는지 모르는 정신없죠. 그런 전투의 연속이네요.
하변의 패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워낙 이 패의 덩치가 크다 보니 웬만한 손해는 손해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패를 따내는 걸 잠시 멈췄습니다. 좌변 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하변 패가 중요하지 않아진 건가요? 네, 지금 그런 면도 있고. 네. 글쎄요. 이제는 2패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를 네. 이기면 딴에서 2패를 버티겠다는 생각이었고, 김민희 선수가 여길 젖힌 것은 백이 연결을 하고 살리려 갈 때 이돌과의 수상전에서 지금 자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이제 수상전이 되는데요. 네. 이런데 젖혀도 이렇게 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끊는 것도 단수 치고 내려서고 하면 한번 보죠. 이렇게 처리가 되면 먹여 쳤을 때 따내고 이쪽을 이을 때 틀어 막으면 막아도 지금 흙이 한 수 빠릅니다. 흙이 먼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네. 세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막고 나서 끊어서 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수를 메어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의 처리라면 서로 메어 들어갔을 때 이것도 역시 흙이 한 수 빠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흙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네, 바로 들어가지 못하네요. 지금 이 수상전이 흙이 한 수가 빠르다면 네. 이 패를 백이 이을 시간도 없어요. 여기가 가치가 더 큽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잡혔고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되어서 이거는 확실한 역전에 성공을 했네요. 김민희 선수, 지금 송혜령 선수의 이쪽 타겟에 어떤 느슨함을 꼬집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네. 승리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네, 보여드린 대로 수상전은 한 수 차이, 흙이 큰 득을 받습니다.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자, 수상전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결국 흙이 잡아내면서 김민희 선수가 흙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인재의 날이네요. 네, 이제 하늘 내린 팀 2승으로 출발을 해서 5연패, 그리고 다시 2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하늘낸 팀 김민희 선수의 승리까지 박지은, 이유진, 김민희 선수 3대0 승리를 다시겠습니다. 그 인제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성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그 성원에 선수들이 잘 보답한 것 같습니다. 예, 3대0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3대0으로 완봉승 거두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선수들 그 단톡방에다가 제가 그 계속 좀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얘기를 잠깐 꺼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그랬더니 선수들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유진 선수, 제가 알기로는 최정 선수와 이제 첫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첫 대결에서는 사실 어떤 승부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오더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좀 나중에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나면서 좀 미세해졌지만 그래도 반집을 이길 수 있어서 뭐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개막식 때부터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에 진출만 하게 되면 뭐 감독의 역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어에서 이제 3대0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뭐 일단 대단히 기쁘고요. 선수들한테 뭐 아주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인제 선수들 화이팅! 네, 이제 하늘 내린 팀이 5연패
3연패를 당했을 때 최명훈 감독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웃음꽃이 폈습니다. 네, 다시 2연승을 거두면서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7위에 있던 이제 하늘 내린 팀 이제 위로 한참 치고 올라가서 중위권 싸움은 좀 더 치열해지고 지금 이제 하늘 내린 팀이 승리를 거두니까 4승 5패 팀이 3팀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중위권 싸움이 펼쳐질지 이 5위까지 주어지는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 네. 앞으로는 더욱더 흥미로운 승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정규리그 많은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예고해드립니다. 세 번째 통합 라운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4월 18일 2시부터 중계를 해드리고요. 12판의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매치업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항상 이 통합 라운드가 치러지는 시즌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라운드를 선수들이 이제 소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컨디션이 좋은 팀, 나쁜 팀이 극명하게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데 컨디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18일 낮 2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